미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다님께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미션은 스타워즈의 뼈대, 스카이워커 가문. 뼈대 있는 가문. 스카이워커 가문의 시작은 슈미 스카이워커입니다. 황량한 그 사막에 가장 그렇게 좀 처연하고 불쌍해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시는데 그분이 이제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엄마인 슈미 스카이워커. 노예 신분이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처연하고 불쌍한 느낌이라면은 전 박사님의 헤어스타일. 헤어 디자이너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근데 이거 누구 따라 하신 거예요? 슈미 스카이워커 따라 하신 거예요? 왜 이러세요? 저 공주예요. 자세히 보시면 왼쪽 오른쪽 균형이 안 맞습니다. 가발이 좀 부족해가지고요. 말다 말고 나왔어요. 옆에서 보니까 애플 시나몬 빵처럼 생겼습니다. 영화에서는 슈미 스카이워커의 출생 과정에 대해서는 거의 정보가 안 주어집니다. 스카이워커라는 성이 아버지한테서 받은 건지 남편한테 받은 건지도 안 나옵니다. 성은 남편한테 받기도 하거든요. 나중에 슈미 스카이워커가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슈미 라스가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내용도 전혀 없고 거기서 아나킨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럼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근데 뭐 이제 각자의 주장에 의하면 뭐 포스에 의해서 잉태됐다. 그런 신화의 주인공 같은 약간 뭔가 있어 보이기 위한 설정. 그리고 실제로 슈미라는 이름이 힌두교의 여신 락슈미에서 뒤에 슈미를 따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락슈미는 무슨 신이죠? 풍요의 신이기도 하고 여성성을 굉장히 이렇게 출산. 강조하는 신이죠. 그런 신이죠. 그런데 이 아나킨이라는 이름도 아나킨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살펴보면 아나가 보통 영어에서 부정접두어거든요. 아니다, not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킨은 혈육을 뜻하기 때문에 혈육이 없는 아이. 그러니까 결국에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아이라는 뜻으로 아나킨이라는 이름 지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출생의 비밀을 모르는 채로 그 어떤 스타워즈 전체 시나리오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한 뒤에 아미달라 여왕과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서 쌍둥이가 태어나죠. 루크와 레이야. 이 스카이워커 집안의 특징을 뽑으라면 일단 스카이워커 집안의 남자들은 팔이 잘린다. 루크는 다스베이더가 자르고 다스베이더는 루크가 자르고 오비완이 아나킨 팔을 자르고 루크가 또 아나킨 팔을 또 자르고 괴물도 자르고 바에서 껍적거리가 잘리고 제다이는 정식으로 전투를 붙는 일종의 기사 같은 그런 정통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툭하면 손목을 자르는 거죠. 손목을 자르는 기법이 검술 기법 중에도 굉장히 치사하고 비겁하고 못된 기법이기 때문에 제다이하고는 사실 안 어울리는데 그 악의 축이라고 하는 시스는 손목을 자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몸을 베버리지. 그 스카이워커 집안이 계보를 제대로 정리해야 스타워즈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슈미 스카이워커가 그게 포스인지 사람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사이에서 아나킨 스카이워커를 낳았고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다스베이더가 됐는데 아미달라 여왕하고 결혼을 하면서 루크 스카이워커를 낳았고 쌍둥이로 이제 레아 공주를 낳았는데 레아 공주는 오르가나 집안에 입양이 돼서 공주로 컸고 루크 스카이워커는 어머니가 살던 타투인 행성에서 살면서 시골의 소년으로 자라났다가 한 솔로를 만나고 오비안 캐널을 만나고. 중요한 것은 이 스카이워커 집안은 다른 집안과는 다른 특이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포스가 있잖아요. 다 제다이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뭐 사상 최고로 높은 미디클로리언 수치를 가졌다라고 나오는데 미디클로리언이 도대체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다 고등학교 때 분명히 배우셨을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약간 그 인간의 그냥 뇌 영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초파리를 연구하시는 분이면서 그 아주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쪽을 하시는 김우재 박사를 만나러 가신 거예요? 만났죠. 제가 시카고까지 갔어요. 시카고까지 진짜 전문가예요. 직접 전공하시는 분의 그 미토콘드리아와 미디클로리언에 관련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고국에 계신 스타워즈 팬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멀리 우주에 계신 스타워즈 팬 여러분. 저는 오늘 그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시카고에 와 있습니다. 초파리계의 다스베이더, 아니 요다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네, 김우재 교수님을 소개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미디클로리안을 듣는 즉시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좀 찾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토콘드리아와 미디클로리안을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썰이 많은 네네. 미디클로리안이라는 건요, 우리 세포 안에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소기관을 모티브로 따온 거예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중요한 건 걔네가 모계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모계유전이 되냐면 정자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난자로 들어가질 못해요. 만약에 미디클로리안이 미토콘드리아고 그것이 어떤 포스의 기원이라고 한다면
시우미 혼자 아나킨한테 줄 수 있죠. 그 강력한 미디 그러니까 클로리안. 걔가 아나킨이 제일 수치가 높잖아요. 역시 머리가 아프군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미토콘드리아가 목의 유전이라는 얘기는 알겠네요. 미토콘드리아가 목의 유전이 되는데 미디클로리언이 미토콘드리아를 흉내낸 거라면 이상한 게 이거는 1, 2, 3편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4, 5, 6편 먼저 나온 4, 5, 6편은 I am your father. 부계의 전승,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데 그 뒤에 갑자기 1, 2, 3편에서는 목의 유전의 요소들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제다이 세계에서 북의 유전이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게 제다이는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중요시 한다는 건 이건 굉장히 고대와 중세적인 이야기 스토리라는 얘기입니다. 인류 문화가 거의 전반적으로 문명화된 이유는 부계가 더 일상적이었지만 원래 인류는 최초부터 목에서 출발을 했고 스타워즈에 나오는 스카이워커 집안은 모계인지 부계인지 헷갈린다. 이게 꼭 유전이 된다는 얘기 자체도 사실 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유전이 된다는 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 이미 기원전 200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그 2000년, 2200년 전에 중요한 문장이 이미 세상에 외쳐진 적이 있습니다. 왕후장상에 씨가 어디 있느냐. 스타워즈는 아직도 그 부계와 귀족 집안과 무슨 뭐 피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전근대적인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죠. 루카스 감독에게 너무 잘 짜여진 앞뒤가 딱딱 맞는 스토리를 기대하면 곤란하다. 적절하게 던져놓고 팬들이 그 빈칸을 메우는 걸 즐겨라 하는 식으로 만들어진다. 여러분은 지금 낙바쇼를 보고 계십니다. 요다님께서 감사합니다. 요다님. 미션이 누구야 주연, 조연은 배우들에 대한 뒷담화가 되겠습니다. 최초로 루크 스카이워커 역의 마크 해밀, 역시 스타워즈 전편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배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배역인데 가장 중요하게는 못한 것 같아요. 일단 연기력이 안 됩니다. 마크 해밀이라는 배우를 되게 안 좋아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어떤 좀 개성이 강한 배우가 그 루크 스카이워커 역을 했으면 오히려 좀 몰입하기 힘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제가 지금 루크 스카이워커의 피규어를 들고 있는데 실제보다 훨씬 잘생기게 만들었네요. 영화에서는 좀 주눅 들어있는 듯한 표정. 그리고 좀 갈수록 좀 헬스케지고. 근데 이 루크에 대해서 저는 1편 에피소드 4의 연기는 잘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5, 6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이 스타워즈 1을 찍고 나서 다른 영화를 출연했습니다. 코벳 서머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스포츠카를 타고 이렇게 레이싱을 하는 영화인데 그때 사고가 나서 이쪽 얼굴의 반쪽을 크게 화상을 입고. 아, 그래서 5편하고 6편에서 좀 더 얼굴이 좀 안 돼 보이게. 네, 안 돼 보이게 나오고 실제로 5편에서도 그 눈 속에 사는 괴물한테 이쪽을 당한 것처럼 그게 원래 실제 다친 얼굴이에요. 세븐에 마크 해밀이 촬영을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제다이의 그 흰색 그 복장을 입은 채로 촬영하고 있는 모습을 누군가가 몰래 찍어서 SNS에 올리는 바람에 그게 난리가 났습니다. 루크 스카이워커의 쌍둥이 남매이자 또 하나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거 들고 계시면 안 돼요, 지금. 앞이랑 뒤랑 너무 헷갈립니다. 실제로 그 레이아의 피규어를 보니까 이 양머리가 굉장히 크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이상해 보이는 게 50개를 마른 거고 이 언니는 저는 한 10개밖에 안 말았어요. 아니,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조금 크면 얼굴 사이즈가 좀 작아 보일 거라고 그게 제가. 다라고 생각하시는 이러고 전철 타고 집에 가보세요, 한번.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양머리에 좀 비하가 있어요. 원래 처음에 계약할 때 캐리 피셔가 이제 좀 살을 빼고 오기로 했는데 살을 못 빼고 와가지고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근데 왜 양머리를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추임새가요. 되게 독특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그 총을 쥐고 있는데 이렇게 느낌이잖아요. 뒤에서 불러보세요, 레아 공주를. 레이아 공주. 이렇게 자바더 헛 옆에 잡혀서 누워있을 때도 아니 잡혀온 사람이 자기 있기 싫은데잖아. 근데 막 너무 편한 것처럼 막 이렇게. 그때 그 시대 때 그 레아 공주의 어떤 옷이나 비키니 뭐 이런 게 되게 야했다는 그 시대 때 우리나라에 무릎과 무릎 사이 이런 영화 나오고 그럴 때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다 우리나라 그런 거예요. 에마 부인은 그런데 이 에마 대비, 부인인가? 대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무릎과 무릎 사이 같은 영화들은 어차피 야한 영화니까 하고 사람들이 별로 안 놀래는데 옆에 자바더헌 나오고 추바카 나오고 로버트 나오는데 갑자기 비키니를 딱 입고 여기서 이러고 누워있어. 너무 대비가 심한 거죠. You are watching Nabasho. 그 다음으로 또 역시 스타워즈를 통해서 엄청난 성공을 한 해리슨 포드를 빼놓을 수가 없죠. 날건달의 포스가 있습니다. 그 뭐라 그러죠? 가소롭다는 듯한 입을 좀 맞아요. 실룩실룩하는 표정. 그 표정을 이 해리슨 포드는 그대로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에 다 써먹습니다. 해리슨 포드는 어떤 걸 겪었냐면 마크 해밀턴도 비슷한 걸 겪었겠죠. 너무 인상적인 배역을 맡다 보니까 그 배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저 사람은 인디아나 존스에서 거의 유사한 배역으로 더 성공을 한 다음에 이제 캐릭터가 완전히 굳어졌죠. 약간 껄렁껄렁한 그 영웅 스타일. 스타워즈에서 해리슨 포드는 이렇게 뭐 제다이 쪽도 아니고 그냥 정말 인간. 예, 그래서 되게 그리고 이제 비꼬는 듯한 농담을 하면서 되게 재밌는. 그러니까 아직도 살아남아서 그 에피소드 7의 트레일러에 등장해서 Chewie, we're home. 주인공은 거의 4, 5, 6에서는 루크였는데 사람들은 다 한솔로를 좋아하죠. You are watching Nabasho. 그 다음에 이건 실제로 등장하지 않은 배우이면서도 아주 유명한 다스베이더를 그 배역을 연기한 배우는 참 불행하죠. 자기 얼굴이 한 번도 안 나왔잖아. 데이비드 프라우즈라는 배우가 이제 몸을 연기를 했는데 체격도 엄청 크고 목소리가 좀 이렇게 중후한 맛이 없어가지고 목소리 연기한 배우가 뭐 성우가 아니고 굉장히 유명한 배우입니다. 제임스 얼 존스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이 목소리야말로 진짜 다스베이더의 목소리다. 마지막에 딱 얼굴 나올 때는 또 다른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같은 존재입니다. 목소리와 몸과 얼굴이 완전히 근데 다른 어쨌든 배우가 제가 생각할 땐 여기서 제일 억울한 분은 데이비드 프라우즈가 아닐까. 무거운 거 입고 땀 뻘뻘 흘리면서 고생은 다 해놓고. 그 에피소드 3를 찍을 때는 가면 쓴 다스베이더 역할을 헤이든 예, 맞아요. 크리스텐슨 그 배우가 했어요. 눈썰미가 좋으신 분은 아실 수 있는데 그때 그렇게 실제 배역을 하는 배우가 바뀌면서 갑자기 다스베이더가 가분수가 됩니다. 다스베이더 못지않게 아예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 배우들도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C3PO하고 R2를 연기한 배우들.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연기를 했죠. 근데 그 둘이 사이가 안 좋아요. 왜냐면 거의 첫 인상, 첫 만남 아니면 두 번째 만남쯤에 C3PO 역을 맡은 배우가 스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사람을 부르면서. 스몰 가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R2D2는 크기를 봐서 아시겠지만 외소증이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자기 눈앞에서 자기를 모욕하는 말을 듣고 나서는 평생 의절을 해서 지금도 의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세븐에서도 두 분을 이렇게 촬영장에 불러가지고 모셔가지고 연기를 시키는데 거기서도 싸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둘이서 단짝으로 나오지만 사실 굉장히 배우들은 사이가 안 좋아요. 프리퀄 트릴로지, 즉 에피소드 1, 2, 3에 나온 배역들 한번 얘기를 해보죠. 역시 뭐니 해도 1, 2, 3는 그 아나킨을 위한 스토리니까. 우선 생긴 게 프레시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연기를 너무 못합니다. 그래서 연기를 못해서 나중에 걔가 점점 그 시스 계열로 가면서 공격성이나 뭐 이런 걸 우화를 이렇게 얼굴 표정을 다 표현이 안 되니까 여기 눈밑을 빨갛게 분장을 해가지고. 프리퀄 시리즈 트릴로지에서 나오는 배역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안타까운 배역은 리암 니슨이 맡은 콰이곤 진이죠. I don't know. 실제로 제다이의 내부에서도 그 콰이곤 진은 굉장히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회색 제다이거든요. 회색 제다이는 그 제다이의 전통적인 룰을 잘 안 따르고 독자적인 연구 활동을 많이 하는 제다이를 약간 아웃사이더 같은. 아웃사이더 같은 거죠. 그 김우주 교수하고도 캐릭터를 잠깐 했는데 누굴 제일 좋아하냐? 저는 콰이곤진 아나키스트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네. 아나키스트라는 표현이 리암 니슨의 그 콰이곤진을 잘 설명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의 조연들도 있습니다. 그리버스 같은 경우에 그리버스. 목소리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아예 배우가. 아예 로봇이고. 그 저기 자자빙크스를 실제로 연기한 흑인 배우. CG로 다 바꿨죠. 그리고 한 사람 빼놓은 게 오비완 케노비의 나이 든 시절의 알레키네스. 그 분이 원래 그렇게 후줄근하게 생기신 분이 아닌데 위대한 배우죠. 굉장히 이렇게 역할을 많이 맡은 영국 배우인데 아니 그분이 그 거적대기 같은 이 망토를 두르면서 머리도 듬성듬성 허옇게. 클래식 트릴로지와 프리퀄 트릴로지가 끝나고
시퀄 트릴로지가 새로 나오는데 이제 어떤 배우들이 어떻게 등장할 것인가. 그러니까 레아 공주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여성 캐릭터가 하나 등장을 하고 란도나 이런 마스터 윈두처럼 조연급에 그쳤던 흑인 배우가 주연급으로 올라섰고 여태까지 나온 에피소드 6편하고 앞으로 나온 7편은 완전히 다른 영화가 돼도 된다. 여러분은 지금 나빠쇼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의 미션을 받았습니다. 이유 없는 등장인물은 없다. 부재, 신분과 종족. 스타워즈에 등장한 신분들 중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신분이 역시 제다이와 시스죠. 제다이에 속한 캐릭터 중에서 어떤 캐릭터가 가장 마음에 드는가 인기 투표 같은 거 한번 해보죠. 저는 약간 좀 센캐 좋아해서 요다가 짱입니다. 요다를 특별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칼싸움하는 게 되게 멋있잖아요. 제다이 중에 저 콰이곤진도 저요. 저 콰이곤진 진짜 좋아해요. 콰이곤진은 6편 중에서 딱 1편 그러니까요. 에피소드 1 조금 그러니까 나오고 저는 맙니다. 사람들이 뭐 1편은 안 봐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콰이곤진이 약간 나와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시골의 노예로 버려질 뻔한 아나킨을 발굴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전체 스타워즈 시리즈가 있게 만든 사람이기도 하죠. 그럼 제다이는 그렇다 치고 시스 중에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스 몰이 저는 제일 인상적이게 멋있었던. 근데 되게 처음에 등장할 때는 엄청 대단한 것처럼 등장했는데 너무 허무하게 죽긴 했어요. 그러니까 다스몰 같은 경우는 최후의 그 분노한 오비원의 한 칼에 날아가는 거죠. 근데 웃긴 게 그 오비완이 그 장면 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오비완이 그 전에 콰이곤진이 싸울 때는 열심히 뛰어서 가서 도와주지도 않고 설렁설렁 뭐 이게 다쳤다 열릴 때마다 그냥 설렁설렁 가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도와주지도 않아서 죽은 다음에는 괜히 뭐 죄책감이 느껴지는지 와 이러면서 덤비고. 아 저는 그리고 그 메이슨 윈두 그 검 색깔도 보라색이잖아요. 아 그쵸. 색깔이 달라요. 그리고 되게 그 사뮤엘 잭슨도 되게 좋고. 사뮤엘 잭슨은 어떤 영화에 들어가도 그걸 자기 영화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라색 광선검으로 존재감을 좀 드러내긴 했어요. 그건 자신이 고른 색깔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 배역 나한테 맡기려면 색깔 이렇게 바꿔줘라. The oppression of the Sith will never return. You have lost. 자, 그 다음에 뭐 제다이 시스뿐 아니라 스타워즈에는 굉장히 다양한 신분이 등장을 합니다. 정치인, 의원, 뭐 왕도 있고 고위 관료층도 있고 무형연합의 상인들도 있고 평민도 있고 농부도 나옵니다. 역시 여기서도 그 유능한 정치인들은 대부분 또 귀족 출신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자자빙스가 약간 출세하는 그런 걸 보면 이 귀족에 대한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은 것 같지도. 건간족이 물속에 살면서 딱 그 건간족 추장의 얘기를 들으면 이 무태에 있는 육지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별로 교류가 없어요. 그래서 싫어하죠. 맞아요. 되게 귀찮거나 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게. 그리고 그 건간족이 사는 그 동네를 보면 되게 문명이 발달한 동네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또 되게 묘사되기로는 막 이렇게 침 튀기고 막 이러면서 좀 약간 원시세, 예, 좀 그런 느낌이 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 자자빙스가 일반적인 건간족의 성격이 아닙니다. 자자빙스만 까불어. 그러니까 건간족에서도 사고를 치고 쫓겨난 캐릭터잖아요. 근데 나중엔 건간족의 장군까지 됩니다. 제일 출세한 인물 아니에요? 건강 쪽에서? 제일 바닥에서 제일 올라왔죠. 다른 종족들도 많죠.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예. 4편 에피소드 4에부터 많이 나오는 자와족. 로봇 납치에다가 팔고 막. 아, 그렇죠. 굉장히 키가 작고. 2번 쓰고 나오죠. 그 자와족 말고 샌드피플도 있었어요. 매드맥스. 예, 매드맥스 분위기죠, 완전히. 스타워즈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종족인데, 종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로봇들. 로봇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로봇은 주도적인 일을 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다 항상 사람이 시킨 거라는 거죠. 그럼 스타워즈의 세계에서는 로봇이라는 것은 노예를 상징하는가? 근데 저는 약간 좀 그 해석은 좀 과한 것 같아요. 로봇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어원이 체코의 로보타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노동을 로보타라는 한다는 뜻이죠. 노동한다는 뜻이죠. 여기 스타워즈에 나오는 드로이드들의 존재는 되게 나름대로 그 감정도 가지고 있고 인간다운 면모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얘기 때문에 더 노예 같아 보여요. 차라리 기계였으면 그냥 조립하는 로봇 같을 텐데 사람 같고 감정 같고 하니까 아니 더 근데 노예 같아요. R2가 막 그 다른 사람들을 구하러 가고 막 이런 과정들을 보면 그게 어떤 명령을 받고 움직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자기 의지로 막 하잖아요. 좀 오히려 그런 면에서 루카스가 표현하고 싶은 어떤 로봇
그러니까 드로이드들의 모습은 그런 노예의 모습보다는 어떤 하나의 종족? 생명체? C3PO 같은 경우에는 영국 말투를 또 쓰는 데다가 이렇게 번듯하게 생긴 황금빛이 번쩍번쩍하기 때문에 집사 같은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R2D2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도구들을 다루기 때문에 007 영화에서 왜 무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연구진 이런 식의 캐릭터들을 거기다 집어넣은 느낌들이 굉장히 강하죠. You are watching Napa Show. 이 종족 얘기를 하다가 로봇 얘기로 넘어갔는데 로봇도 종족처럼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있습니다. R2D2도 비슷한 애가 있고 C3PO도 비슷한 애가 있고 우리가 뭔가 놓칠 수도 있지만 중요한 흐름이 하나 있다고 보여지는데 로봇들은 나이를 안 먹잖아요. 스타워즈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는데 R2D2와 C3PO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대로 같이 합니다. 사실은 그들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번 7편에도 등장을 할 거고 그 우키족은 그 추바카라는 걸출한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은 근데 우키 종족이 어떤 종족인지는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우키가 생긴 게 곰을 닮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개를 닮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항상 비교가 되죠. 그 조그만 이오크족하고 큰 우키족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곰인가 근데 개인가? 둘 다 곰과 개를 같이 닮았어요. 크다 작다 뿐이지. 만드는 과정에서도 뭐 여러 가지 저 이야기가 많은데 결국은 그 루카스가 자기가 기르던 강아지를 모델로 만들었다. 근데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에피소드 7에도 등장을 한다. 그리고 우키의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저희 이게 맞아요. 아까 저 되게 아니야. 한국말로 쓰면 꾸어럴럴러 헐 약간 이렇게 되는데요. You are watching Napa Show. 그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악당형 캐릭터이자 종족. 자바더헛이죠. 자바더헛이죠. 예, 자바더헛 말도 많고 털도 많고. 그 자바더헛은 일종의 저는 제일 먼저 떠올렸던 것은 그 만주에 있었던 지역 군벌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행성 하나를 장악하고 자체 무력이 있고. 약간 산적 같은. 예, 제국도 못 건드리고 공화국도 못 건드리는 독자적인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 타투인 자체가 약간 좀 슬럼가 느낌도 좀 있어요. 저는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그 한 행성을 지배할 정도로 세력이 강하고 부하도 많고 이런 존재가 쇠사슬로 목 좀 땡겼다고 그냥 죽어서. 한솔로가 탄소 냉동에서 깨어난 뒤에 그 개미지옥 같은 데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레아 공주가 사슬로 묶어서 이렇게 땡기는. 그때 꼬리가 이렇게 파르르 떨리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종족 하니까 그 요다의 종족이 궁금해요. 근데 요다랑 닮은 인물은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죠. 저도 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 요다 종족은 여자도 그렇게 생겼습니까? EU 세계에서는 여자 요다가 나온다는 소리 것도 있어요. 있는데 예. 요다 좀 줘보세요. 아가씨게, 아저씨게. 할머니 스타일이긴 하다 좀. 아니 근데 저는 이 이마에 주름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앙코르 같은 동남아시아에 가면 불상들 머리가 약간 이렇고 얼굴형이 약간 동남아시아 사람들의. 그리고 이게 요다라는 이름이 그 히브리어로 지혜를 뜻합니다. 요데아. 그런데 그게 마치 불교의 참선을 오래 하신 동남아시아 스님들 같은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You are watching Napa Show. 현실에 있는 우리 세계에 있는 그런 종족들을 좀 많이 채용했다는 느낌이 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추바카 같은 우키족 같은 경우 약간 남미 쪽 배경도 그렇고 그들이 사는 밀림 약간 이런 느낌이고 아까 말씀하신 요다는 캄보디아 뭐 그렇고 지금 그 못 낀 얘네들은 약간 좀 아프리카. 아니 근데 지구촌 각지역하고 종족을 비교하셨는데 왜 스타워즈에는 동양인 캐릭터가 없는가? 동양인 캐릭터가 뭐 수많은 제다이 중에 한 명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대사 한마디 없고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백인의 이야기고 흑인 캐릭터도 사실 마스터 윈두라든가 란도라든가 거의 없습니다. 동양인은 아예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루카스가 특별히 동양인을 차별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 주변에 헐리우드에 출연시킬 수 있는 동양인 배우가 별로 없었다. 당시로서는 구하기가 힘들었다. 그런데 에피소드 1, 2, 3는 2000년대 지나서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거기에도 여전히 동양인 캐릭터는 안 나옵니다. 에피소드 7이 개봉을 하면서 흑인이 주인공급으로 등장한 것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보이콧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보지 말자. 어떻게 흑인이 스타워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좀 심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그 스타워즈를 그 사람들이 안 봤으면 좋겠네요. 그 에피소드 1에서
아나킨 스카이워커를 노예로 데리고 있던 그 와토라고 하는 날개 달린. 근데 이 캐릭터는 유태인들을 이렇게 캐릭터화 시킨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고, 자자빙스 같은 경우에는 이 남미하고 북미 사이에 있는 카리브해 그에 사는 흑인들의 말투를 굉장히 미싸 위싸 뭐 하는 그런 것들. 네, 그게 그러니까 인종차별 요소가 이게 항상 지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외계 종족을 없는 종족을 만들어서 할 때는 결국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것들을 끌어다 쓸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다양한 종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빠쇼를 보고 계십니다. 요다 어르신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난감하군요.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스타워즈의 러브라인? 스타워즈의 러브라인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라고 끝을 내도 될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한솔로 말고 이게 한솔로는 좀 서브 남주, 서브키고 이제 남주 루크, 여주 레아. 둘이 막 잘 되려는 찰나에 쌍둥이 동생. 너네가 사실은 쌍둥이다. 아, 탄생의 비밀, 출생의 비밀. 말도 안 해. 안 어울려. 둘이 안 어울려. 아나킨과 파드메 붙어 있죠. 그거는 실제로 이렇게 풀밭에서 뒹굴기도 시전했어요. 파드메의 이제 성이 아미달라잖아요. 아미달라라는 말이 저도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와 미드클로리안이랑 비슷하게 아미달라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직업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딱 아미그달라라는 그게 뇌에 있는 어떤 작은 구조물인데 이 귀 위쪽이 측두엽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측두엽 안쪽에 붙어있는 되게 조그만 영역이에요. 아미달라라는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이름은 아미그달라에서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 거죠. 왜냐하면 아미그달라가 그 공격성이나 분노나 어떤 공포와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리고 인간의 정서에서 아주 중요한 이제 그리고 동물의 정서에서도 정서에 관련된 것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동물 실험에서는 그 아미그달라가 손상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쥐 같은 경우에는 그 아미그달라를 확 없애버리면 그 고양이를 안 무서워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이건 저의 상상력인데 아나킨한테 그 아나킨의 아미그달라가 바로 그 파드메가 아닐까. 그래서 파드메가 자극되는 것이나 파드메의 어떤 죽음으로 인한 손상이나 이거는 아나킨한테 그 포스를 확 불러 일으키는. 아니, 근데 하나를 덧붙이자면, 이 아미그달라의 이 공격 성향이라든가 분노 이런 거하고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는 반대편에서, 이름이 파드메입니다. 파드메라는 이름이 고대 인도어, 산스크리트어로 연꽃이라는 뜻이에요. 연꽃은 진흙밭에서 커가지고 아주 깨끗하고 하얀 꽃을 피어내오기 때문에 이게 깨달음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미그달라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름을 파드메라고 설정을 한 것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실제 어떤 폭력성에서 무엇인가 의미 있는 것들을 하거나 자기가 가족관계에서 감정이 불러일으키는 걸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만들거나 하는 식의 그런 장치가 아닐까. 아미달라 여왕의 이름을 유추해 봄으로써 그러니까 그 아미달라와 아나킨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잠시 오죽하면 오죽 러브라인이 부실하면 우리가 이런 얘기까지 붙여가면서 You are watching Napa Show. 스타워즈의 러브라인의 진수는 정상적인 러브라인이 아니고 브로맨스에 있잖아요. 브로맨스. 그죠. 스타워즈는 브로맨스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스가 스승과 제자로 맺어지고 제다이가 스승과 제자로 맺어진 것도 일종의 브로맨스예요. 약간 전우회 같은. C-3PO와 R2-D2도 브로맨스의 일정이죠. 그렇고 한솔로와 추바카도 그렇고. 한솔로와 추바카. 네. 그 둘은 뭔가 있어. 요다 할머니도 죽은 오비완이 언제나 옆에 떠들고 데고바 시스템을 가라라고 루크를 요다한테 보내준 것도 바로 삐끼 역할을 한 게 바로 오비완이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둘이서 너무 애정이 절친해서. 그럼 자바 더 헛은 무슨 로맨스예요? 자바 더 헛은 로맨스 실패했죠. 자웅동체 아니에요? 민달팽이잖아. 자웅동체. 시스의 어떤 관계가 제일 사랑으로 풀기에는 좋지 않나요? 거기는 둘의 기율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 펠퍼틴 황제 이 사람은 그 시스의 룰을 깨트리고 시스의 로맨스까지 다 깨트린 사람이에요. 얘 제자가 한 명이라면 뭐 얘도 제자. 다스모라고 했다가 두쿠하고 했다가 뭐. 펠퍼틴의 한 명이 누구예요? 다스베이더죠. 다스베이더. 그러네. 방황 끝에 찾은 파트너가 다스베이더인가. 아니 말도 안 돼. 아니 그럼 그 예쁜 파드메를 사귀다가 갑자기 그냥
세상에 풍파에 찌든 나머지 갑자기 펠퍼틴 황제를 좋아하게 된. 용암에서 막 끌어올릴 때 저는 그때 되게 스승과 제자가 넘어선 다스베이더한테 처음에 막 이렇게 처음에 꼬실 때 자상하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감동받았잖아요. 다스베이더는 황제한테 별로 그렇게 애정을 보이지 않습니다. 복종할 뿐이죠. 존중할 뿐이죠. 근데 황제가 다스베이더에게 혹은 아나킨에게 보이는 애정이 굉장히 큰 거죠. 자, 그러면 혹시 다른 로맨스 거리는 없죠? 스타워즈가 무슨 로맨스 영화가 아니잖아. 브로맨스라기보다 형제애, 애정의 하나인 형제애는 오비완이 아나킨의 팔다리를 자르면서 나는 너를 동생으로 생각했다. 친동생으로 생각했다. 이 멘트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널 사랑했다고 막 얘기했어요, 오비완이. 삼각관계였구나. 펠퍼틴하고. 그게 삼각관계였구나. You are watching Napa Show. 이 스타워즈의 러브스토리가 빈약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지 루카스가 덕후라서 그래요. 어떤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뭐 남들은 이해 못하는 어떤 작업들을 오래 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발을 더 나가야 됩니다. 조지 루카스의 파트너는 스티븐 스필버그였던 거야. 이건 하지 말죠. 아니, 스필버그가 막 음악도 해주고 혼자 기립박수 치고. 존 윌리엄스를 소개해 준 게 이제 그 존 윌리엄스하고 삼각관계였던 거지. 심지어 인디아나 존스의 마지막 편을 만든 것도 스티븐 스필버그입니다. 제다이래. 머리 좀 그만 긁으세요. 머리 좀 그만 긁고 카메라 앞에서 머리를 긁고 있어. 너무 가려워서 생각이 안 나.